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뭐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릴이 이제 극장골로 이제 이기는 바람에 어, 프렌조합 남폴더가 아쉽긴 한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슈투트도 극장골이었고 오히려 행크랑 슈투트의 마인 쪽을 봤었는데 저 경기들이 좀 아슬아슬했고 포르투 셀틱 볼로냐는 좀 더 무난하게 이겨줬고 해서 전체적으로 어제 제가 이제 애매한 거 빼면은 한 17개 중에 한 4개 정도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적중률은 괜찮았다 보여집니다. 뭐 메인도 적중을 했고 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여럿 있긴 하지만 뭐 주말 리그에 좀 집중을 해야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6경기. 뭐 내일도 경기 많고 모레도 많으니까 오늘 봐서 괜찮은 거 있으면 좀 노려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좀 가볍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일찍 왔습니다. 경기 수도 많지 않고 그래서 내일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예전에는 오전에도 가끔씩 오긴 했었는데 상황 봐서 오전에 올 확률은 극히 좀 드물긴 하고 아마 오후 늦게나 저녁쯤이 될 것 같다. 최대한 좀 빠른 시간 안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고 아마 너무 늦게 오진 않을 것 같고 뭐 낮이나 오후쯤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브레다부터 에스파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일단 브레다 경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상성을 보니까 일단 뭐 크게 밀리진 않더라고 브레다가. 물론 이제 홈에서는 테벤테 상대로 조금 밀리긴 하지만 최근 전적들만 보면은 뭐 반반이다. 오히려 홈에서 브레다가 트벤트를 잡았었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리그 차이가 있죠. 브레다는 강등권, 트벤트는 이제 승점이 그 30점으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득점도 트벤테가 앞서고 실점도 트벤테가 앞서고 그리고 이제 이 트벤테는 이제 홈이나 원정 차이가 별로 없는 팀이에요. 왜냐면 홈 원정 다 2번씩밖에 안 졌고 득실 차이도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브레다가 원정에서는 아직 1승이 없고 승점도 홈에서 훨씬 더 많긴 하지만 그러기엔 트벤테가 너무 잘한다. 그리고 이 브레다가 그나마 다행인 거는 결장자가 크게 없습니다. 뭐 트벤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지금 브레다가 지난번 네이메언전 3골 넣었지만 4실점 그리고 그 전에 뭐 위트랑도 비기고 뭐 PSV 한 골차 0대1 아니면 원정에서도 이제 트벤테랑 최근에 비겼었고 작년 9월에 그리고 그 아약스 원정도 한 골차 그러니까 강팀 상대로 의외로 쉽게 안 졌던 거 생각하면은 뭐 네이면이 아무리 최근에 뭐 8경기 2무 6패로 성적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마냥 못 비빌 정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뭐 무조건적으로 질 거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트벤트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뭐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은 최근 트벤트가 이제 무패를 꽤 오래 하고 있죠. 브레다가 8경기 무승이었던 상황과는 다르게 지금 얘네도 무가 좀 있긴 한데 한 12경기 무패입니다. 그 중에 반은 무예요. 6무. 6승 6무임에도 불구하고 만났던 팀들이 좀 빡센 팀들도 많거든요. 뭐 페누르트, 위트 원정, 또 리그 원정에서도 지지 않았고 컵 대회는 잡았고 뭐 알크마르 그리고 뭐 고헤드 그러니까 강팀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트벤테가 물론 이제 무가 조금 많고 하긴 하지만 컵 대회 제외하고 리그만 봤을 때는 또 실점이 매우 적습니다. 최근에 이제 무패를 기록하는 동안 한 골 이상 주진 않았거든요. 물론 본인들도 득점을 많이 못해서 대부분이 다 언덕이네요. 리그 지금 보면은
3승 6무인가 그렇거든요. 9경기 무패할 동안. 근데 본인들도 이제 2득점 한 경기들이 손에 꼽고 한두 경기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한 골 아니면 무득점 경기 많지 않으니까 거의 한 골 넣었다 보면 되는데 브레다도 최근에 언더가 많습니다. 뭐 PSV 한 골 차라든가 위트 1대1 그리고 지난번에 네이면전이 이제 갑자기 골을 많이 넣어서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요거는 트벤테 승무에 언더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벤테도 이길 확률이 높고 다 좋은데 원정 패배도 적고. 근데 어쨌든 브레다 입장에서는 홈에서 그 득점이 두 자릿수고 그리고 원정보다는 그래도 낫고 그리고 지금 홈에서 연패 중인데 졌던 경기들 보면 대부분 한 골 차예요. 지금 컵대회 제외하면. 그러면 트벤테의 그 득점을 생각했을 땐 본인들도 다득점을 못하거나 선제골을 먹히면 결국 비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스파르타나 이제 네이면 상대로 다득점했을 때의 뭐 경기 결과를 내준다면 좋겠지만 저는 왠지 언더가 더 좋아 보이는 느낌?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쾰른하고 볼프스. 자, 쾰른이 홈에서 볼프스 상대로 최근에 3연패거든요. 4경기 연속 이긴 적이 없고 뭐 전체적으로 홈 원정 따져도 물론 볼프스 홈에서는 쾰른이 최근에 2번 연속 비기긴 했지만 전체 흐름은 상성은 이제 볼프스가 좋다. 그리고 쾰른은 승점이 1점 앞섭니다. 볼프스보다 득실도 앞서요. 둘 다 마이너스인데 볼프스가 이제 실점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하이덴하임 다음으로 프랑크랑 하이덴하임이 공동으로 실점이 가장 많고 한 골 차니까 41골 대 42골. 그래서 쾰른이 실점은 9골이나 앞서기 때문에 결국 득실에서는 쾰른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홈이기도 하고 홈에서 이제 득실이 플러스니까 오히려 볼프스는 원정 실점이 좀 많은 편이라 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쾰른은 부상자도 장기 부상자 말고는 없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볼프스도 대부분 장기 부상자예요. 아까 뭐 브레다 트벤테랑 약간 비슷합니다. 결장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최근 흐름인데 일단 쾰른이 승리가 있진 않아요. 지난번 언제였지? 잠깐만요. 마인츠 상대로 오랜만에 이겼다가 또 프라이 원정에서 졌거든요. 결국. 그래서 그때 프라이 원정도 선제골 넣었었는데 뭐 결국 역전패를 당했는데 자 쾰른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득점은 꾸준합니다. 뮌헨전도 득점을 하고 뭐 하이덴하임, 마인츠 지난 졌던 경기까지 물론 무득점도 중간에 몇 번 있긴 했지만 막 다득점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득점은 좀 꾸준해요. 특히 최근에는 뭐 2골씩 몇 번 넣은 적도 있고 그래서 홈인 거를 생각하면은 볼프스 입장에서도 쉽진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볼프스도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큰 차이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 볼프스가 이제 지난번 마인츠 원정에서 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 하이덴하임하고 홈에서 비긴 것도 그렇고 실점이 좀 꾸준합니다. 볼프스가 무실점한 적이 아마 함부르크전 꽤 오래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10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작년 그러면 결국 쾰른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득점을 좀 하고 있고 해서 홈에서 충분히 비벼볼 만하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쾰른이 뭐 좋아 보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결국 이겼던 적은 마인츠전 역전승밖에 없기 때문에 볼프스도 보면은 지난번 뭐 마인츠전 원정에서 지긴 했지만 뭐 원정 골이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프랑크랑도 비겼고 뭐 브레멘 한 골차 뭐 메넨글라도 3대1로 잡고 미넨한테 이제 8실점이 크긴 하지만 뭐 예전 도르트문트도 한 골차. 그래서 요거는 무승부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볼프스 2프렌 정도까지 볼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물론 뭐 경기 수가 많으면 뭐 낮은 배당들을 묶어 가겠지만 요새 뭐 제가 어제도 뭐 일반 승이긴 하지만 배당들이 낮았잖아요. 뭐 포르투, 셀틱, 슈투트. 저건 홈이고 뭐 유로파라서 그렇긴 한데
리그는 또 다른 느낌이긴 해요. 물론 리그가 유로파나 이제 챔스보다 뭐 변수 확률이 좀 더 적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하지만 저거는 약간 매번 열리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낮은 배당들을 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리그는 매번 이제 뭐 주마다 열리고 해서 굳이 낮은 배당을 굳이 갈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왕 갈 거면 무승부 보는 입장에선 뭐 볼프스 프렌을 보시든 난 그래도 뭐 낮은 배당들 묶어가야겠다 하면 오늘은 생각보다 낮은 배당들이 없어요. 그나마 랑스 승 정도인데 묶어갈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무승부 보는 입장에선 볼프스 프렌을 보겠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업 버튼도 눌러주시고 자, 라치오까지 공개를 하고 랑스부터는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치오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성을 라치오가 좋습니다. 최근에 뭐 얘네가 몇 연승 했지? 5연승 중이고 홈에서도 지금 20년도 이후의 전적들을 보면 4승 1패거든요. 최근 컵대회 포함 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성은 확실히 라치오가 좋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제노아가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네. 제가 이제 원래 그 반만 딱 공개를 합니다. 뭐 20경기면 10경기, 뭐 40경기면 20경기, 6경기면 3경기 이런 식으로. 근데 저 반은 어디 가느냐? 구독자 게시판. 제가 이제 구독을 해달라는 건 그 뭐 숲 라이브 구독이 아니고 그 유튜브 구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멤버십을 활용하기 위해서 구독을 늘려달라고 한 건데 지금 라이브 보는 숲 구독을 하면은 그 구독자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거기다 매번 올립니다. 그 전체 분석 결과를. 근데 2월부터는 거기다 좀 추가를 해서 뭐 가끔씩 고배당도 올리든 아니면 이제 표시는 따로 안 하거든요. 원래 보낼 때도 표시는 따로 안 하는데 앞으로는 뭐 우선순위라든가 뭐 괜찮은 거 있으면 표시도 좀 하려고 합니다. 약간 변화를 주려고. 그래서 구독은 하시면 전체 분석 결과는 볼 수 있다. 뭐 한 달 구독하고 뭐 전체 분석 결과 볼 수 있으면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제노아 열렸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홈이잖아요. 상성도 유리하고 그리고 승점도 제노아보다 6점 앞서고. 근데 이제 제노아가 하나 앞서는 게 있어요. 라치오보다. 그게 뭘까요? 득점입니다. 그러니까 제노아가 라치오보다 실점도 많고 라치오가 또 이게 아주 상위권은 아니지만 중위권 중에는 가장 실점이 적거든요. 19골. 그러니까 10점대 실점을 가진 팀들이 많지 않아요. 뭐 인테르, AC 밀란, 로마, 최소 실점팀, 뭐 유벤, 코모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라치오는 득점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실점이 많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결국 제노아보다 득실은 앞섭니다. 근데 뭐 제노아가 그래도 득점 정도는 앞서고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해볼만 하다. 왜냐면 원정에서도 두 자릿수 득점이거든요. 물론 라치오가 홈에서 뭐 잘하는 편이라 4승 4무 3패면 중상위권 정도는 되잖아요. 자, 그래서 뭐 득점 말고는 제노아가 좋은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결장 부분도 거의 없습니다. 라치오는 완전 결장이 거의 없어요. 장기 부상자 빼고는. 근데 장기 부상자도 많지 않고. 근데 뭐 제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브레다부터 켈른, 라치오까지 뭐 경고 누적, 퇴장 뭐 이런 부상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 장기 부상이라든가. 그래서 뭐 거의 뭐 50대 50으로 봐야죠. 자, 그러면 자, 일단 라치오의 최근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치오가 최근에 레체 원정에서 비겼잖아요.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 그 전에 홈에서도 코모한테 0대3으로 져서 득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승리가 많진 않습니다. 오히려 무가 많지. 뭐 볼로냐, 크레모네, 뭐 피오렌티나, 우디네세, 최근 레체까지. 더군다나 최근 2경기 득점이 없고 거기다가 홈에서 지금 4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5경기구나. 3무 2패니까. 그래서 타이밍상 홈에서 한번 잡아줄 때가 오긴 했어요. 득점력이 좀 아쉽긴 해요. 그 5경기 중에 피오렌티나전 빼면은 무득점 경기가 3번이나 되고 한 골 넣은 경기 1번. 근데 왜냐면 제노아가 요새 잘하거든요. 왜냐면 그 피사하고 비겼던 시점부터 지금 5경기 2승 3무. 물론 AC 밀란 원정 선제골 넣고 비긴 것도 그렇고 파르마 원정 뭐 무득점 아쉽긴 하지만 최근 볼로냐전 뭐 칼리알리. 근데 이게 상황만 놓고 보면은 와 2승 3무 라치오가 좀 불리할 것 같은데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볼로냐 경기를 자세히 보면 지고 있었어요. 0대2로. 볼로냐의 퇴장 때문에 그 제누아가 좀 홈이기도 하고 막판에 골도 넣으면서 이제 3대2로 이겼던 케이스라서 3대2 스코어만 보면 제누아가 엄청 잘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볼로냐의 퇴장 때문에 흐름이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이게 극장골로 이제 이겼던 경기라 결국 제누아도 원정을 놓고 보면 득점이 뭐 높지 않습니다. 지난번 질 뻔한 것도 퇴장 때문에 이겼고 저는 2경기 무득점인 라치오가 안 좋긴 하지만 흐름상 한번 잡아줘야 된다. 근데 제누아가 어쨌든 뭐 퇴장도 경기 일부분이기 때문에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면 뭐 무패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어서 라치오 승무 봅니다. 이거 영어로 쓰냐? 라치오 승무. 자, 공개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그냥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빈티지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하고 구독하시면 전체 분석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구독도 좀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구독은 달라요. 유튜브 구독은 멤버십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맨날 구독해달라고 하는 거는 유튜브 구독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뭐 여기도 구독을 해주시면 좋죠. 뭐 분석 결과도 볼 수 있고 2월부터는 이제 뭐 배당적인 것도 한번을 고려를 해볼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후원과는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를 좀 부탁드리고 자 랑스 르압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리그앙으로 넘어가서 랑스 같은 경우에는 르압으로 상대로 뭐 상성이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오히려 최근의 전적들을 보면은 홈에서 오히려 밀립니다. 1무 1패로. 근데 지금 리그앙 선두가 어딥니까? 8이 아니겠어요? 근데 불과 2점 차입니다. 랑스가. 그러니까 언제든 역전이 가능한 승점 차고 뭐 득실은 당연히 8위가 앞서지만 랑스가 홈에서 8승 1패 압도적인 성적. 원정 성적도 좋지만 그리고 르아브르는 원래 홈에서 잘 안 지지 3승 5무 2패 원정은 못하거든요. 득점도 5득점밖에 안 되고 그래서 하필이면 또 원정이다 르아브르. 그리고 랑스는 결장자를 보니까 수비에 최근 한 명 부상이 추가됐고 공격에 이제 경고 누적이 한 명 있는데 비중이 낮기 때문에 사실 결장이 뭐 많다고 볼 수는 없죠. 르아브르도 지금 수비 결장에 뭐 기존 미드필더 부상에 공격에도 부상이 한 명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얼추 비슷하다. 오늘 전체적으로 다 결장 부분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랑스가 어쨌든 이제 파리한테 1위를 내준 건 계속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 1점씩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난 마르세유전 1대3으로 지면서 꽤 오랜만에 진 겁니다. 얘네는 최근에 무승부도 없었기 때문에 10연승하고 있었거든요. 컵대회 포함. 리그로 치면은 8연승. 엄청난 승리죠. 근데 그 8연승 할 동안 실점도 되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리그만 보면은 1실점 이상 안 했죠. 그 정도로 잘해왔었는데 어쨌든 랑스한테 졌다. 근데 원정이잖아요.
그 홈의 연승은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얘네가 홈에서 9연승인가 10연승하고 있을 텐데 그럼 르하브르가 최근에 못하냐? 못한 건 아니거든요. 스타드레는 원정도 비기고 뭐 모나코하고도 비기고 뭐 앙제를 잡았으니까 3경기 무패긴 하지만 결국 본인들이 최근에 무득점 경기가 한 5번 연속 있었습니다. 뭐 파리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최근에도 뭐 3경기 무패긴 하지만 득점이 많다고 볼 수는 없고 특히 원정인 점을 감안하면은 이거는 랑스의 승리를 볼 수밖에 없다. 랑스 승 보고 마인이 배당이 2배가 넘거든요. 제가 지금 보니까 랑스가 그래도 뭐 홈에서 니스도 2대0 뭐 예전에 로리앙 뭐 마르세유 파리FC 아니면 예전에 릴도 3대0 뭐 3대1 이런 스코어가 있었기 때문에 마인은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2배 정도면. 근데 이게 배당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르하브르도 이 르하브르 입장에서 본다면은 득점이 2배 차입니다. 랑스랑. 근데 실점이 하위권 팀 치고는 좀 적은 편이긴 해요. 24골이면. 왜냐면 그 위에 파리FC 32골, 밑에 낭트 34골. 그러니까 실점이 그 밑에 하위권 치고는 좀 좋은 편인데 원정 득점력이 좀 낮기 때문에 뭐 물론 올림피크 리옹 그리고 예전에 어디였냐 뭐 스트라스부르 뭐 최근에 또 스타드렌하고 비긴 거 보면은 생각보다 마인을 줬던 경기는 많이 없어요. 뭐 파리나 아니면 뭐 마르세유 예전에 모나코 정도인데 마인은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대비 한번 노려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그 다음 브리스톨하고 더비카운 챔피언십으로 넘어가서 자 브리스톨이 승점이 43점 그러니까 6위까지가 커트라인인데 불과 1점 차입니다. 그리고 코번트리가 많이 치고 나갔었는데 지금 미들즈브로 입스위치 헐시티한테 좀 격차가 좀 줄어들었어요. 이제 패배도 좀 있다 보니 요새 코번트리가 생각보다 예전만큼 잘하진 못하더라고요. 뭐 좀 따라잡힌 상황이고 그리고 브리스톨도 뭐 밑에 지금 대기하는 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7위 브리스톨하고 뭐 퀸즈파크는 불과 이제 12위까지 한 경기 차고 그 밑에도 쭉 보면은 뭐 37점, 36점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지금 꼴찌인 셰필드 웬즈나 뭐 옥스퍼드 블랙번 정도가 아니면은 몰라요 진짜. 아직 경기가 46경기 중에 지금 한 그래도 한 16경기, 7경기 남았기 때문에 브리스톨 입장에서는 어쨌든 더비카운이랑 득점 차는 별로 없습니다. 한 골. 근데 실점을 조금 더 적어서 득실이 조금 유리한 편이고 그리고 승점도 1점 차인데 이 브리스톨이 이 더비카운은 원정이 강한 팀이고 브리스톨은 홈에서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하필 더비카운 원정이고 브리스톨은 홈이라 결국 홈 강팀 대 원정 강팀의 대결입니다. 왜냐면 원정 7승 3무 4패 3위입니다. 3위. 헐시티랑 승점이 같고 미들즈가 1위거든요. 7승 4무 4패로. 이 정도면 거의 완전 상위권이죠. 그리고 브리스톨도 홈에서 7승 3무 5패면 되게 좋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홈 원정 잘하기 때문에 박빙이 예상이 되는데 결장 부분은 최근에 수비 쪽에 부상이 생겨서 수비 쪽에 한 2명 정도 기존 부상자 말고는 크게 없고 공격에는 결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더비카운이 변수가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찰튼 모리스가 꽤 오랫동안 못 나왔던 걸로 알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완전 결장으로 뜨진 않고 출전이 좀 불투명한데 저는 이런 경우는 웬만하면 못 나온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거 제외하더라도 결장이 없어서 오늘 전체적으로 결장들이 큰 차이들이 없습니다. 큰 차이들이 없는데 자 그러면 일단 상성 자체는 브리스톨이 좋습니다. 뭐 최근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래도 좋고 홈의 기준으로 보면 더 좋죠. 뭐 20년도 이후에 지금 4연승이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 다 한 골 차였기 때문에 조금 뭐 빡셀 수는 있는데 어쨌든 상성은 브리스톨이 더 좋다. 그리고
최근에 브리스톨이 와포드 상대로 이제 다득점을 한 적이 있는데 FA컵에서 그 경기가 이제 중간에 꼈던 경기거든요. 왜냐면 포츠머스도 5대 0으로 잡았었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3경기 무득점이에요. 프레스턴 0대 2, 옥스퍼드 0대 0, 입스위치 0대 2. 그리고 3경기 동안 지금 득점이 없이 못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 예전에는 그래도 브리스톨이 홈에서는 뭐 3득점도 하고 뭐 멀티골도 넣고 뭐 포츠머스 5대 0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조금 불안합니다. 득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비카운이 아까 어떤 팀이라 했습니까? 원정에서 강한 팀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최근에 홈에서는 잘 못 이겼어요. 근데 그 하필 이긴 경기가 미들즈부르긴 한데 그것도 오랜만에 이겼고 다시 또 렉섬하고 브로미치 상대로 이제 1무 1패인데 원정에서는 최근에 졌던 경기가 이제 레스터긴 하지만 그 위에 연승도 하고 그리고 원정에서 득점이 꾸준합니다. 최근에 무득점했던 경기가 없어요. 그리고 미들즈한테 졌던 원정 경기도 역전패를 당한 거기 때문에 원정이 확실히 강하다. 뭐 상성은 브리스톨이 좋을지언정 최근 3경기 무득점이기 때문에 흐름은 더비카운이 더 좋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성만 놓고 보면은 브리스톨인데 지금 뭐 순위도 브리스톨인데 그 실점만 조금 많을 뿐이지 아주 큰 차이는 아니고 그리고 더비카운이 워낙 이제 원정 성적이 좋아서 저는 득점이 그래도 꾸준한 더비카운을 좀 더 높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승부에 가깝다는 얘기긴 해요. 요 경기. 아까 뭐 쾰른 무승부를 봤기 때문에 뭐 무승부를 묶어서 가도 되긴 하지만 제가 이제 무승부를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웬만하면 다 가려고 하는데 요새 무승부 적중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굳이 막 너무 좋은 거 아니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어제도 릴하고 이제 츠르베나 무를 봤지만 결국 무승부를 제외했거든요. 물론 갔으면 아쉬웠겠죠. 릴이 극장골로 이제 이겼기 때문에. 근데 결국 배당 높아서 이제 가볼만 한데 오늘 모르겠어요. 갈지 안 갈지. 왜냐면 더비카운을 프렌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프렌 쪽으로 좀 접근을 하겠다. 물론 브리스톨도 기존의 홈 성적들이 뭐 안 좋았던 게 아니라서 최근에 좀 득점력 때문에 그런 거지. 프렌 더비카운은 프렌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 에스파뇰하고 알라베스인데 어차피 이 경기 보시면 이제 나갈 거기 때문에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어차피 비로그인이 많아서 추천이 많이 늘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한 반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경기 이제 에스파뇰하고 알라베스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에스파뇰이 상당히 순위가 높아요. 물론 1위 바르샤 레알하고는 승점차가 좀 있지만은 그래도 4위까지인 챔스를 도전할 만한 승점이긴 합니다. 왜냐면 비아레알하고 7점 차기 때문에. 물론 비아레알이 한 경기 덜 치르긴 했어요. 여기서 더 멀어지면은 가능성이 좀 희박해지는데 아직 그래도 뭐 20경기 좀 안 되게 남아 있고 그리고 득실이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위권들은 대부분 플러스긴 한데 에스파뇰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거든요. 득점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 그러니까 상위권 팀 치고는 득점이 좀 적은 편이긴 합니다. 25골이라. 근데 상대는 알라베스고 알라베스랑 실점은 차이가 안 나지만 득점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 홈의 에스파뇰 뭐 원정보다 아주 좋다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닌데 알라베스가 너무 못해요. 원정이. 그러니까 아직 1승이 없는 엘체하고도 승점이 같습니다. 엘체는 4무 6패고 알라베스는 1승 1무 8패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1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정 득점이 4득점이라 가장 적어요. 득점이. 그 정도로 득점이 안 좋습니다. 꼴찌는 오비에도가 11골이거든요. 물론 얘네는 홈에서 득점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보다 득점이 적기 때문에 이건 뭐 에스파뇰이 좋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지금 에스파뇰의 결장 부분 보면은 하비 푸아도의 공격에 이제 장기 부상자 빼고는 결장이 아예 없어요. 아주 깨끗하기 때문에 알라베스도 뭐
결장이 공격 한 명 말고는 없다고는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좋으려면은 에스파뇰이 뭐 결장이 많다든가 그래야 되거든요. 알라베스 원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모든 상황이 지금 에스파뇰이 좋다. 더군다나 홈에서는 20년 전에 한번 진 것 빼고는 진 적이 없더라고. 최근에도 4연승 중이고 20년도 이후의 전적들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최근에 알라베스가 홈에서 에스파뇰을 잡긴 했지만 물론 홈의 기준으로 보면은 알라베스가 에스파뇰을 좀 많이 잡긴 했어요. 근데 이제 원정이면은 거의 못 잡았다 보시면 되고 자, 딱 하나 걸리는 건 이제 에스파뇰의 최근 홈 성적이죠. 지로나전도 0대2로 지고 바르샤는 뭐 잘하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0대2 패배. 그 전에 보면은 뭐 비아레알도 0대2가 있었고, 그러니까 득점이 많이 못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득점이 뭐 무득점이 많고 그랬던 게 아닌데 최근에 두 경기 홈에서 무득점을 하다 보니 살짝 좀 불안하다 이겁니다. 오히려 원정에서 지금 4경기 무패 중이죠. 3승 1무. 빌바오도 잡고 셀타비고도 잡고 헤타페, 뭐 레반테까지. 그러니까 이 원정 경기들이 좀 빡센 경기들이거든요. 셀타도 그렇고 레반테도 그렇고 뭐 아주 강팀이라고 얘기하긴 좀 어려울 수는 있어도 원정이 쉽지 않은 경기들인데 그 원정 경기들을 최소 실점으로 막았다는 건 잘한 겁니다. 다만 홈에선 그게 받쳐주지 않다 보니 그게 좀 불안하다. 왜냐면 알라베스 같은 경우 그리고 경기 하나를 빼먹었네. 마지막 경기가 발렌시아 원정이었거든요. 이게 좀 누락됐는데 그때 2대3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뭐 득점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그 아까 4경기 무패였는데 결국 마지막 원정 경기는 졌잖아요. 그래서 원정에서도 무패 흐름이 좀 깨지긴 했지만 냉정하게 홈은 아직 2경기 무득점이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긴 합니다. 그리고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 잘하더라고. 세비야도 잡고 뭐 컵대회 라요도 잡고 지난번 베티스도 잡은 거는 좀 비길 거라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베티스가 쉽게 지지는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기는 거 보면서 역시 최근에 홈에서 잘한다. 레알전도 한 골 넣고. 근데 원정입니다. 원정은 지금 헤타페전 작년 9월 말 그 비긴 경기 이후에 지금 리그 7연패거든요. 7연패. 그러니까 7연패만 생각하면 너무 못한다 생각할 수는 있는데 또 7연패긴 하지만 해볼 만한 7연패긴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골차 경기가 은근히 좀 있습니다. AT전도 전반 0대0이었고 예전에 마요르카도 한 골차, 바르샤전도 지긴 했지만 한 골 넣었고 최근에 비아레알 오사수나한테 3실점을 해서 그렇지 얘네가 은근히 한 골차가 많은 팀이에요. 라이오전도 그렇고 홈에서 질 때도 뭐 레알 셀타비고도 다 한 골차였고 그래서 은근히 한 골 그 승부가 많다. 왜냐면 결국 실점 부분은 이제 에스파뇰하고 한 골 차기 때문에 득점에서만 좀 밀립니다. 그리고 뭐 다른 뭐 비아레알이나 아니면 뭐 베티스 아니면 뭐 셀타나 소시만 되더라도 조금 득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나마 상위권 팀 치고는 가장 득점이 적으니까 해볼만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의 알라베스를 뭐 믿고 갈 수는 없겠죠. 뭐 한 골 차든 2골 차든 결국 졌다는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도 최근에 뭐 2경기 득점이 없긴 하지만 뭐 결장자 크게 있지도 않고 뭐 바르샤 제외하면 사실 지로나한테 진 거밖에 안 되니까 원정보다는 흐름이 살짝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홈 이점을 좀 얘기할 수밖에 없다. 아까 그 상성도 그렇습니다. 괜히 홈에서 알라베스를 잘 잡은 게 아니라서 결국 알라베스는 지난번 오랜만에 이겼잖아요. 베티스 상대로. 그래서 최근 4경기 승리 없는 에스파뇰이 한번 잡아줄 때 되지 않았나. 근데 에스파뇰도 뭐 득점도 그렇고 한 골차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무승부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파뇰 승무 보도록 할게요. 요 경기.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오늘의 이제 전체적인 결론을 좀 내리자면 배당들이 다 높아요. 그래서 뭐 아까 뭐 켈른 불포스 무승부 봤듯이 뭐 더비카운 프렌을 보긴 하지만 무승부로 묶어갈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에스파뇰, 뭐 라치오 다 배당들이 높죠. 트벤테도 승부를 보지만 이제 뭐 언더를 조금 더 보긴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제일 낮은 건 랑스 승밖에 없습니다. 요거 마에는 좀 고민을 해볼게요. 왜냐면 르하브르가 실점이 좀 적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당이 높기 때문에 갈만한 거 잘 골라가면 있다. 그리고 뭐 굳이 막 억지로 나오지 않는데 머리 써서 막 고민해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경기 막 너무 좋은 경기도 보이지 않고 너무 안 좋은 경기도 안 보여요. 그냥 다 배당 대비 좀 배당을 높여서 갈 만한 경기들이다. 오히려 내일이나 내일 모레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좀 더 괜찮은 경기가 있고 더 이제 느낌이 오는 경기가 있으면 그때 더 가보면 되니까 오늘은 무리하지 않게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잘 하시고 질문 없으시면 방종을 하고 이제 유튜브 올려드리고 구독자 게시판에도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추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업보다는 구독 눌러주셔야 이제 멤버십이 가능하고 2월부터는 좀 달라지는 부분 방송이나 공지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왜냐면 다음 주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어쩔 수 없고 2월 1일까지는 그냥 하고 2월 2일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다. 뭐 예를 들면 도전 미션 어디 갔냐? 도전 미션 그리고 뭐 구독권이나 뭐 이벤트 등 하고, 그러니까 자주 오시는 분, 추천 자주 눌러주셨던 분들 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통계로 나오거든요. 방송 통계로도 나오고. 도전 미션이 뭐냐면 예를 들면 그겁니다. 내가 3경기 한 20별 만들었어. 이거를 도전으로 이제 미션을 걸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24시간 안에 성공 또는 실패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안 누르면 그냥 실패로 간주하고 끝나버리고, 성공하더라도 성공하면 제가 이제 뭐 그 도전 미션으로 걸었던 별풍선은 이제 후원을 받는 거고, 실패하면 다시 쏘신 분들한테 다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냥 별풍선에 한해서만 그런 거예요. 뭐 따로 그 뭐 구매를 하시는 거는 뭐 그런 건 환불을 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별풍선에 한해서 만약에 뭐 30경기 20배를 뭐 50개로 만약에 도전 미션을 걸었다. 성공하면 제가 갖는 거고, 실패하면 다시 별풍선으로 돌아가는 구조기 때문에 요거를 좀 배당을 좀 확실하게 잡아서 하려면 미리 이제 조합을 짜고 와야 되기 때문에 요런 거는 좀, 또 라이브밖에 안 돼요. 이게 방종하면은 시간은 계속 흘러가지만 도전 미션 시간은 신청은 이제 라이브에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라이브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했었거든요. 또 이걸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약간 도파민 그냥 후원하고 이러면 재미가 없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은근히 도파민 생길 수 있다. 약간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니까 2월부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방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공지를 또 하도록 할게요. 2월부터는 시간도 거의 고정으로 하려고 하니까 2월 1일까지만 원래대로 하고 2월 2일부터는 좀 변화되는 부분을 좀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고 공지로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